자,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가 먼저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뉴스가 더 많이 다루어지느냐 등등등으로 뉴스의 중요도 등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정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김여정 총무부장이 했던 발언들이라든지 해석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가 뉴스다이브의 외교 담당 제 마음대로 붙였어요. 예, 한겨레 정의길 선임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거 근데 지금 1년이 펼쳐지고 있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발언들. 네. 저는 굉장히 큰 뉴스 같거든요. 그렇죠. 말 자체는. 근데 문제가 우리가 트럼프가 하는 모든 말에서 아까 박근혜 대통령 말의 행동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처럼 트럼프가 한 모든 말에서 무슨 의미를 찾는다는 게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좀 쓸데없는 짓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말의 모든 의미를 찾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8월 15일 날 트럼프가 이제 자기 뭐 김정은 만났다는 거 사진 올리고 예. 그 다음 날 뭘 했더라? 하면서 자꾸 왔는데 내가 하도 이게 많아서 그렇죠.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SNS에 올리고 그래서 있으니까. 김정은이랑 좋은 관계다. 예. 그 다음 날 16일 날 그러고 나서 한미연합훈련 줄여라 지시했다고. 그 다음 날 17일 날 기자들에게 자신의 대화 제어에 응했냐, 뭐 응한 거냐 그랬더니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반문하고 예. 뭐 응답했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라고 표현하고. 예. 그 다음 날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가 참모들한테 연말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예.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게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핵무기가 57개 있다. 뭐 북한의 핵무기 57개 있다. 그리고 비핵화 질문을 회담을 하면 비핵화가 목표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뭐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죠. 이게 뭔가 진전된 상황을 얘기를 한 거죠. 아하. 근데 이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이제 일단 일방적인 구애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의미가 없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네. 당연히. 그리고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연락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미국엔 북미가 뉴욕 채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뉴욕 채널이 별게 아니고 뉴욕의 유엔 대표부, 북한 유엔 대표부 개경원들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거기가 참고가 된다는 거죠. 쉽게 해서 문제 거기다 갖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북한의 반응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어요. 뭐 정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없으니까. 없고 여태까지 트럼프의 행태로 봐서는 일방적으로 지르면서 지금 푸시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은 물론 의미가 없지는 않는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라디오를 하니까요. 새벽 시간에 나오는 속보들을 제일 먼저 전해드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첫 속보가 나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 뭐 사진 게시하고 뭐 이제 뭐 쭉 일련의 상황이 진행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뭐 중동 전쟁부터 시작해서 러브 전쟁도 그렇고 이게 전쟁으로 재미도 못 봤고, 그러니까 뭔가 카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김정은이란 카드는 그동안 주요하게 잘 써먹었단 말이죠. 일기 때도 그렇고. 일기 때도. 네.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디벨롭되는 발언들이 결정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그리고 지금 발언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거 연합훈련 안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들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왜 이걸 던졌냐. 물론 트럼프는 이기 취임 때부터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 김정은과의 만남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계속 해봤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안 해왔는데 굳이 이 시점에 와갖고 했냐는 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란 전쟁에서 완전히 발목이 잡혀서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걸 돌려버려서 이미 이란 전쟁 정리한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싸움을 안 하겠다. 경제적으로 다시 경제 압박으로 돌아가겠다. 그냥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다. 정신이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로 다시 이제
주의를 갖다가 예. 북한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자기 외교적. 심지어 호르무즈 자기 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자기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갖다 우리가 일일이 의미를 찾는다는 게 진짜 피곤한 일이죠. 예, 피곤한 일.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큰데 과연 그럼 이것이 문제는 결국 잘 될 것이냐,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만나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극히 전망이 일단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의 반응을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김여정 총무부장이 이제 또 등장을 하죠. 일단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흥미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다만 다만 이제 그 두 정상들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라는 부분은 서로가 인정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북한에서 어찌됐건 리액션을 하긴 한 거잖아요. 근데 뭐 내용은 없어. 리액션을 했겠죠. 근데 김여정이 담화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밤에 했어요, 또. 그리고 또 상당히 북한 여태까지 반응치고는 상당히 좀 빨리 나온 반응이었고 또 하나는 그 반응이 트럼프 발언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대화 제의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추가 파병 문제들 이런 까지 다. 그런데 얘기는 뭐냐 그러면 북한이 이제 이 최근에 벌어지는 자기를 놓고 벌어진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통성명이라는 통으로 쭉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그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 평가할 가치도 없고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네. 그래서 훈련 기간을 줄이고 규모를 줄이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갖고 우리한테 그렇지.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미국 측이 이번에 자기들이 취한 조치를 무슨 선의의 조치로 선전해 보려고 타단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거 갖고는 택도 아닌 소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트럼프에 대해서는 두 지도자의 관계는 우연 훌륭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른바 옛날 추억은 조금 있어. 옛날 추억은 조금 있어. 근데 우리 사진도 찍었어. 근데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최고 지도 정치과 관련해 내가 알지 못하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다. 이런 얘기해서 혹자는 또 이걸 두고서 북한이 좀 김여정이가 둥친 거 아니야.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근데 뭐 최고 지도자 알 수 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런 식으로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건 딴 관리도 아니고 김여정인데 이거는 진짜 연락이 없어. 지금 상황으로 봐서 직접 두 지도 간의 무슨 연락이나 뭐 지도부 간의 연락 이거 했을 상황이 아닌 것 때문에 진짜 이제 그런 건 없었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간 좀 비꼬는 거죠.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서 무슨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냐.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설에 대해서 사실 문의 자작극이다. 그렇지만은 조로 동맹, 러시아와의 동맹과 관련해서 의무는 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파병 안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열어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최근의 현안들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정리하고서 우리는 입장이 이런 거니까는 니들이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한번 더 얘기 한번 해봐라 그런 거지. 무슨 뭐 북한이 이걸 갖다가 바꾸서 지금 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재로서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에 대한 대응만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김여정 총무부장이 이제 입장을 낸 것이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성 그리고 러시아 이 파병으로 인해서 뭐 최근에 또 북한이 경제 사정이 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여정의 얘기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좀 들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성급하게 트럼프랑 손잡고서 가지 않는다. 그냥 너네들과의 관계 우리 잘 유지하면서 입장 지키고 있고 그건 트럼프의 관계도 거기에 그 틀 안에서 해보겠다는 이런 식의 그렇죠. 이건 뭐 중국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러시아에 대한 뭐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자연스럽게 뭐 미국이나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말씀하신 그 중국이라고 한다면 왕이 외교부장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멀쩡하게 생긴 이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5년 만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고 있어서 뭐 한반도를 둘러싸고서 하여튼 왕이 뭔가가 하여튼
강대국사 4대 강국사에서 서로 입질이 어느 정도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푸시하고 있고 그걸 보고서 중국도 이거 봐라. 그럼 우리 또 가만 안 있으면 안 되겠네 하고서 온 거고 뭐 이런 큰 틀 안에서 왕위의 방문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외교부 장관들 간의 이제 회담이 명분이긴 합니다만 네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만날 것이고 사실은 중국도 생각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북한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저번에 2019년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때 중국의 입장을 잘 드러나고 있죠.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그렇게 밀착하는 걸 당연히 좋아하지 그렇죠.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김정은이가 두어 차례씩 계속 평양을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나고 가기 전에 얘기를 한 거죠. 우리 가서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싹 그렇게 탐탁하지는 않았는데 그래 그러면 한번 뭐 보자 이런 거였고 거기에서 그때 중국의 뜨뜨미지근한 약간 자세 이런 것 때문에 김정은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깨지고 나서부터 급속하게 러시아와 밀착한 것이 그렇죠. 북한이 중국과 좀 식으면서 러시아랑 확 그렇죠. 가까워졌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왕이가 이번에 와갖고서 지금 간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와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자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가 결정할 일이지. 그렇죠. 우리가 중재할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예. 이건 북한 입장을 전적으로 들어준 그렇죠. 거죠. 이건 기존의 중국의 입장이긴 합니다.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틀 안에서 그 지지한다. 방향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발표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중 관계가 양국 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우리 외교 문법은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는 개선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나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견이 많았다. 의견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솔직한 대화를 했다. 솔직한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전에 한중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요즘 좀 그래 뭐 좀 좋아지고 있어. 인정을 not bad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도 추구하면서도 북한의 입장도 지지하고 이제 뭐 자기도 양속 협정으로 계속 해보려고 하는 이런 거죠. 어쨌든 와서 미국을 견제하고 북한도 자기 틀 안에 계속 주려고 그러고 한국도 더 미국은 접근 못하게 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삼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대만 문제, 뭐 하나의 중국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건 우리나라가 정권이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얘기해오던 것과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돌발적인 이런 발언들이 있었고 한미 연합 훈련, 연합 연습, 뭐 일정 축소가 된 거는 지금 이미 이제 일로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 미국 정부, 우리 군 다 몰랐다는 거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질고 나서 그다음부터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스타일이 일방적으로 지르고 나서 국방부도 그다음에 얘기 듣고 하고 지금 다 한 거니까 한국이 물론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걸 갖고서 무슨 한국은 패싱 당했다는 등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트럼프가 그런 건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패싱이 아니라 그 트럼프의 진짜 돌출 행동인 거잖아요. 돌출 행동. 근데 그 한마디에 와, 이 양국 간의 이제 군 그리고 이게 연합훈련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야, 참나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밤에 보니까 이제 꽤 긴 X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특히 이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또 언급을 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표현했을 때 이 돌발 행동들이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행동이다라는 취지의 평가를 하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 잘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좀 우호적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 자체로만 보면은 그래 북한과 대화를 하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 연합훈련 뭐 축소 호지 폐지 들어주겠다. 나 그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 사드 자체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계산과 어떤 방식과 이렇게 나왔냐. 그리고
앞으로의 뭐 이거 갖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무조건 이제 지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19년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 때 보이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던져놓고서 아무 준비 없이 가갖고서 결국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리고 결국 관계만 더 나빠지는 오히려 안 하는 이 못한 이런 결과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했던 메시지들 중에 그 종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이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종전이라는 건 이제 당사자라는 건 이제 뭐 남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미국, 중국이 다 사자가 들어가야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판은 어찌 하다 보니 남북 뭐 미중 다 어찌 됐든 지금 뭔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나름의 실속을 차리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걸까요? 글쎄 그건 참 먼저 명확한 우리의 그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그 컨센서스를 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북한의 핵포기 이거는 선핵 폐기는 나중에라 얘기하고 일단 동결하기로 하고 더 고도화하는 것을 막자라는 그 취지고 그 정도 하면서 해서 종전을 추구해 나가자. 그리고 동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한 대로 사자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빠져서 종전이 물론 종전협정에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우리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다자 쉽게 해서 뭐 남북 미중 플러스 뭐 한반도 주변에 러시아 일본까지 끼어들어서 우리가 다자구도를 만들어서 뭔가 한반도의 그런 종전협정과 또 그 종전협정을 보장하는 다자 안보 체제를 만들겠다. 이런 거는 그 자체로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데 그걸 일관되게 밀고 나가고 현실적인 방향에서 계속 조율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외교력을 가지고서 특히 미국과 중국을 계속 설득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하는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컨센서스가 중요하겠죠. 우리 내부에서 컨센서스가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뭐 야당과 또 일단 관료사의 내부에서도 일단 그걸 만들어야 되겠고 정리가 돼야 될 거고 야당과의 대화도 뭐 좀 해야 될 거라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뭐 기존의 문법대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라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발생한 이후에 그 또 대처하는 것도 사실은 능력이라면 능력이니까요. 좀 생각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뭐 이게 외교라는 게 워낙 복잡다단하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존재감이 좀 빠진단 말이죠.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일본은 또 어떤 태도를 보일 건가? 근데 우리는 저번 때 하노이 정상회담 이때도 사실은 그 무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방해했기 때문에 맞아요. 있습니다. 그때 그 코탈란 아저씨 볼턴 막 일본 가서 딴소리하고 근데 그 문제에서 일본을 비판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과 실질적인 영향력과 그 국제사회에서 그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포지션이 있겠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일본을 끼워야지만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태도도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가 잘 설득 못하고 같이 못 간 거는 전 실수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앞으로 잘 다독거리면서 가야죠. 그래요. 지금 이 사안은 어찌됐건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진행 중인 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이재명 대통령 만남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까지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관련된 내용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고요. 우리 정유길 선임기자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내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라일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은 드뷔시 묵신의 우유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